네, 지방선거 주요 격전지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신장기업 최다 출연자시더라고요. 이분도 드디어 등판하셨네요. 어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하도 국회가 바삐 돌아가고 서울시장 선거 일정도 바삐 돌아가서 오늘은 꼭 스튜디오에서 뵙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전화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먼저 네. 오늘은 현안이 아니라 예비 후보로서 모신 자리니만큼 선거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선거 출마의 변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서울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싸우는, 그래서 그 불안을 해소하는, 그래서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예. 왜 굳이 일상의 불안 해소 그리고 돌봄 문제 해결 이거를 첫 번째로 드셨어요? 다들 뭐 부동산 그다음에 제 얘기에도 국제- 그런 건 포함되어 있다. 예. 예,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라는 곳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부러움을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서울 시민들의 삶을 좀 돌아보면 네. 각자가 다 좀 종류와 크기는 다르지만 불안을 안고 살죠. 네. 방금 말씀하셨던 주거 불안, 네. 또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돌봄 걱정, 어르신들은 노후 걱정, 젊은이들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걱정들이 여전하고 또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진짜 서울이 살기 좋고 또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불안을 해소하겠다 이러고 나선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대안으로 돌봄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네네. 예. 이 돌봄 뭐 어떤 겁니까? 뭐 아이 잘 돌보는 그런 걸 대신해 주겠다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도 이제 국가나 공공 영역에서 돌봄을 많이 책임지고 있지만, 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굉장히 또 돌봄에 의한 여러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본질적으로 좀 치유를 하고, 그래서 돌봄, 그러니까 아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나 이런 여러 계층의 돌봄 문제에 대한 걱정과 고민, 불안은 해소해드리자. 네. 라는 차원에서 이제 돌봄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네. 자, 이 모두들 이제 부동산 문제,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부동산 네네. 문제 해법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어제 출마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지역에 지금 주택이 부족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 굉장히 강조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공급을 위해서 뭐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 나오고, 저도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규제 풀고 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재건축, 재개발만으로는 충분한 주거 물량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신규 택지 공급을 통한 주거 공급이나 공공 영역에서의 질 좋은 주거 공급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신경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박주민 의원이 후보가 된다면 두 가지 부동산 관련해서는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특히 전세 시장, 전월세 시장을 크게 흔들어서 특히 올 7월 8월에는 네. 전세 대란이 벌어질 거다. 2년이 지나면서 네. 급등시킬 거다 해서 임대차 3법을 만들어서 부동산 시장,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주범이다. 이렇게 공격할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집 없는 분들의 주거 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바이고요. 그 공약을 실현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법들을 통과시키게 된 겁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좀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혼란을 일으켜 드린 점은 죄송한데, 네. 이 임대차 3법이 갖고 있는 취지, 그러니까 집 없는 분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는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희룡 국민의힘 소속이시죠. 그리고 국토부 장관 후보이기도 하고요. 또 네. 저도
임대차 3법 폐지는 안 된다. 네. 이 법은 목적과 취지가 굉장히 선한 법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두 번째는 아마도 또 아마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도 박주민도 네. 사과해라 했던 얘기가 아마 임대차 3법 그 정책 그 자체보다는 네네.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9%인가요? 뭐 인상해서 신규 계약자랑 계약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만 좀 과장된 부분 또 사실과 다르게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우선 제가 이제 임대차 3법의 통과를 예상하고 급작스럽게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법을 위반하면서 많은 임대료 상승을 가져왔다. 이런 게 지금 비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요. 뭐 통과 시점이 이런 거 당연히 저도 예상을 못했고 네. 저희 그 집에 문제가 된 그 집에 4년을 사셨어요. 네. 시장님께서. 근데 원래 본인 소유 집이 있었고 이제 4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더 이상 저희 집에 사실 필요가 없어서 본인 집으로 들어가시겠다고 하면서 네. 이제 갱신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새로운 분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네. 신규 계약에는 그 말하자면 이 그 최고 임대료 상승 제한 조항 이런 게 없죠. 적용이 안 되죠. 예, 5%를 적용이 안 됩니다. 예. 예, 적용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아예 그런 법적 기준도 없었고요. 통과되기 전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신규 계약을 체결하니까 당연히 이제 법적 기준이 없으니까 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세보다 좀 싸게 계약을 했는데 예. 그거를 이제 법상 갱신 계약, 신규 계약이 아니라 갱신 계약에 적용되는 5%를 비춰봤을 땐 4%가 높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따지고 보니까 2016년에 계약했었을 때에 비해서 2020년에 문제된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15만 원을 4년, 그러니까 34평형 아파트인데 월세를 월 15만 원 4년 만에 올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많이 올렸다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막 막대하게 올린 것인지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시세보다는 쌌다. 이렇게. 시세보다는 싸고요. 그다음에 34평형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4년 만에 월 15만 원 인상폭이 그렇게 막대하게 올린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법하고 상관없는 거고 법 통과 시점을 예상해서 기존에 계약하셨던 분을 압박해서 뭐 새로 막 계약을 갱신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아마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셨지만 제대로 본인 해명을 다 못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선거에서는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예. 자, 여튼 그런 지점들이 아마 선거에서 상대 후보는 아마 공략을 해올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보면 우리 박주민 후보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송영길 후보도 그렇고 모두 그 오세훈 후보에게 두 자릿수 이상 격차가 납니다. 네네네. 이거 남은 기간이 한 달 남짓인데 투표일까지 6월 1일이니까요. 역전할 수 있습니까? 네, 뭐 가지고 있는 비전과 고민을 충분히 시민들께 설명을 드리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그런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회를 못 가졌다는 건 지금 후보 경선에 이르기까지의 혼란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심지어 오늘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경선 후보 간에 TV 토론을 하자 그러는데 사실 이미 지난주에 여야 지도부 합의로 오늘 법사위가 열리게 돼 있었거든요. 법사위 지금 8시에 열린다고. 8시에 열리게 되는데 이 TV 토론을 참석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제가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전히 그 기회를 제대로 못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답답한데요. 뭐 기회를 가지게 되면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비전도 좀 알려드리고 하면은 조금씩 사정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김진애 전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 기간 늘리고 여성과 전점 달라. 또 그다음에 그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할 일이 많다. 송영길 의원은 기간을 늘리면 5월 2일까지죠 사퇴 시한이?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퇴 빨리 하고 5월 2일 지나서까지도 경선을 좀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뭐 김진애 의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주의 깊게 살필 여유도 없었는데요. 네네. 경선 기간 뭐 길고 충분한 토론하는 거 좋긴 좋지만 네. 공직 후보자로서의 법정 사퇴 시한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당연히 당으로서는 그리고 후보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감안이 돼서 이제 절차가 진행되면 제일 좋은데 가장 아쉬운 점은 경선이 사실 뚜렷한 이유 없이 어떻게 보면 계속 지연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네. 심지어는 등록을 마감한다고 하면서도 또 새로운 분을 찾겠다 그러면서 또 뭐 연기하고 이런 것도 지난 주말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그런 전반적인 어떤 혼선들이 전반적으로 경선의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 역동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잃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실제로 이제 후보가 되려는 사람들이 뭔가 시민들과 만난다든지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든지 하는 기회가 좀 줄어들게 된 배경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소위원장 그 박주민 위원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8시 어떤 절차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8시 법사위입니까? 법안심사소위입니까? 법사위? 그러니까 법사위에는 법사위라는 상임위가 있고요. 네. 법사위 산하에는 2개의 소위가 있죠. 법안과 관련된 소위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제1소위고 하나는 제2소위인데 1소위가 고유법, 그러니까 이런 법원과 검찰과 관련된 법안을 다루고요. 2소위는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을 거. 다룹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열리는 건 1소위예요. 네.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통해서 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요즘 많이 나오는 그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좀 더 분리하는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네. 지난주에 양당 원내대표가 의장과 중재안을 만들면서 했던 이야기가 오늘부터 이제 법사위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소위를 통해서 이제 심사를 해보자라고 그랬죠. 얘기했던 거예요. 예. 거기서 얘기하는 소위는 당연히 1소위가 되는 거고 네. 1소위의 그 소위원장이 접니다. 그래서 네. 이제 8시부터 그 두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자까지 차근차근 지금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다음에 당 대표, 최고위, 오늘 오후에는 윤석열 당선자까지 네. 이거 중재안 문제가 많다. 국민들이 더 힘들어진다. 이런 논리로 중재안 뒤집었습니다. 뒤집은 것으로 뭐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중재안대로 표결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지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네. 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입장은 파기라는 말을 직접 쓰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협의 또는 재논의 또는 추가 논의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점을 문제 제기하고 또 어떤 안을 가지고 올지는 소위가 열려져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사실 이 합의안이나 중재안 마뜩찮아 합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 제가 간사를 그만두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네. 무거운 발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적어도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양당이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양당의 의총까지 열어서 합의가 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총까지 겪어서 합의된 사안을 이런 식으로 뒤집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을 하고 그랬더니 일사천리로 다음 사람이 받고 다음 사람이 받고 결국 윤석열 당선인까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발언이 나왔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새로운 중재안을 가지고 와라라는 그렇지 않으면 뭐 이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새로운 중재안의 핵심은 아마도 공직자 범죄와 선거법 이거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네. 요구로 보여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직접 이제 공식적으로 뭔가 예. 이제 안이 나온 건 아니어서요. 저도 추정만 하는 건데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입장이라면 참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선거법 같은 경우는 지금도 경찰이 검찰보다 수사를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더 많이 하죠. 예. 그리고 지방선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으로 자꾸 프레임을 잡는 언론 매체나 검찰 보도가 자꾸 있는데 네. 이게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관련된 선거사범은 검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그러네요. 4개월 유예 기간이 있죠. 예. 그래서 안 맞거든요, 이게. 예. 근데도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목적은 이 합의 자체를 좀 무력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 두 가지 의견이 있죠. 중재안을 민주당과 정의당이 표결 처리하자. 그리고 네. 필리버스터를 하면 살라미로 박병석 의장과 협의하여 살라미로 진행을 하자. 그 회기를 잘라서. 네. 그다음에 형식과 절차는 그렇게 가져가되 민주당 원안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예. 향후 절차 저도 이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원안 추진을 주장했고, 예. 오늘 기자회견에 연명도 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원내대표가 의장을 면담하고 왔는데, 사실 의장님 때문에 지난번에도 원안이 포기되고 중재안으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지금도 의장님은 중재안을 고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의장 협조 없이는 그 회기 쪼개기를 해서 어떤 안도 안 되죠.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뭔가 좀 더 많은 폭의 변화를 추구하기는 좀 어려워진 상황인 건 맞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과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라도 중재안을 회기 쪼개기를 하는 전제는 사실은 중재안일 때나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회기 쪼개기를 해서라도 박병석 의장과 함께 중재안 처리를 한다. 이거 본회의 통과가 목요일이나 27일, 28일 늦어도 29일까지는 돼야 된다. 금요일까지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법사위에서도 이거 한정없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사위는 이제 사실 이제 충분한 논의를 한다는 전제고요. 특히 중재안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의총까지 의결했던 거라서 네. 이제 논의를 하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법사위 차원의 판단이라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원내 지도부의 판단이 결정적인 거겠죠. 왜냐하면 의장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다른 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법사위 차원에서는 오늘부터라도 단 1시간이라도 더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게 기본 스탠스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이 기수분리 법안에 대해서 한동훈 청문회 때 논의해보자. 한동훈 청문회 핵심을 기수분리 법안 추진 여부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그러고 싶겠죠. 네. 이준석 대표도 그러고 싶긴 싶을 텐데. 네.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의장님의 의사가 있는 거고 네. 이미 양당의 의총까지 거친 합의안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예. 또 물리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어떤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라서 네. 꼭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지금 한 40초, 50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서울 시민들에게 서울시장 후보로서 지지, 호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13년생이고요. 한창 우리 사회가 다양성, 다원성의 꽃을 피우던 시기에 청년 시기를 지냈고,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나이 먹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맞벌이 부부고 5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네. 성실히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장 예비후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